8월 7일 화요일 인천일보 백초브리핑 시작합니다. 8.25 전대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경쟁이 중반에 접어든 가운데 후보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세대 교체론, 김진표 후보는 경제 당대표론, 이해찬 후보는 강한 리더십을 주창하며 양보 없는 유세전을 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공분야 건설 공사비에 거품을 빼겠다며 표준시장 단가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업계는 현실에 맞지 않을 뿐더러 중소건설업체를 고사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폭염 장기화로 인천 지역 온열 질환자 수가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일산, 분당, 중동 등 경기도 신도시 노후 아파트에선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정전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반바지 차림으로 출근해 근무하는 쿨비즈를 시작해 화제입니다. 폭염에 대응해 간편복을 입고 격식도 깨뜨리겠다는 시도인데 공직사회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고종석 화성문화원장이 4년 전 원장 선거 때 자신의 최종 학력을 부풀려 허위 기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고 원장은 학력 허위 기재가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다면서 재선 도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로야구 인천 SK 대 광주 기아전이 열리는 오는 12일 인천 SK 행복드림 구장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기억하는 기리밀 행사가 펼쳐집니다. 선수들은 무궁화꽃 무늬로 수놓아진 마리몬드 유니폼을 입은 채 경기를 뛰고 구장엔 평화의 소녀상도 설치됩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화요일 인천일보 지면에 실린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면 종합면입니다. 8.25 전당대회가 1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경쟁이 중반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세 후보 간의 신경전이 날카롭게 고조되고 있다는 소식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는 이 송영길, 김진표, 이해찬 세 후보가 가세해서 뛰어든 상태인데요. 가장 젊은 송 후보는 50대 세대교체론을 주창하고 있고요. 70대의 김 후보는 경제당 대표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이해찬 후보는 강한 리더십을 들고 나오면서 세 후보가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제주와 호남, 충청 지역 대의원 대회를 연달아서 순회하면서 대의원과 당원들을 만나면서 저마다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 서로 간의 신경전도 커가고 있다는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판 1면과 3면 종합면 보시겠습니다. 연일 뉴스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이재명 지사 관련 소식입니다. 이 지사가 공공분야의 건설 공사비에 거품을 확 빼겠다라고 하면서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 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손해로 귀결된다. 100억 원 미만 공공분야 건설 공사에도 표준시장 단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한건설협회는 이 건설업계는 무조건 나쁘고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듯한 이 지사의 시각에 반대한다. 그리고 현재 표준 품셈에도 이 항목별로 말이 안 되는 금액이 산정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공사 예정 가격 책정부터 우선 정상화해야 된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3면의 자세하게 해설 기사를 통해서 이 지사와 시민단체 그리고 건설업계의 입장도 고루 다뤄주고 있는데요. 건설업계 측은 이 표준시장 단가는 표준 품셈과 비교해서 크게 밑도는 상황인데 100억 원 이상의 모든 공사에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이자 중소건설업계를 망가뜨리는 엄청난 피해를 끼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폭염 소식입니다. 인천판 19면 4해면 그리고 경기판 2면 종합면에 자세하게 싣고 있습니다.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인천 지역 온열 질환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일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이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정전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는 내용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의 온열 질환자 수는요, 지난 5월 20일부터
8월 5일까지 75일 사이에 집계된 인천 지역 온열 질환자 수가 모두 179명으로 집계됐고요. 이 가운데 2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 온열 질환자 수인 54명보다 무려 3배 이상 증가한 것이고요. 정부가 온열 질환 감시 체계를 가동한 지난 2011년 이후 최대 수치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35도를 넘나드는 찜통 더위 탓에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죠. 그러면서 경기도 내 특히 일산, 부천, 고향 일산, 부천 중동 그리고 성남 분당 신도시에 있는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정전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7월 한 달 동안 경기도 내 1기 신도시에서 발생한 정전 피해 사례만 확인된 것이 7건, 피해 가구는 3,500여 가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는 내용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더위와 관련된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경기판 19면 사회면 상자기사 보시겠습니다. 반바지 차림으로 걸어가고 있는 안경을 쓴 사람 보이시죠? 염태영 수원시장입니다. 이 반바지 차림으로 출근해서 근무하는 이른바 쿨비즈를 어제부터 시작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염 시장은 직원들을 위해서 시장인 나부터 받고 있겠다라고 하면서 짧은 반바지에 파격적인 패션으로 출근해서 시청에서 큰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놀란 공무원들도 있었고요. 또 웃는 공무원들도 있었는데 염 시장의 구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폭염 속에 많은 옷을 껴입고 다니면 불편할 수 있다. 그러니 공무원 사회부터 편리하게 실용적인 옷을 입자. 그리고 격식도 파괴하자. 이런 취지인데요. 문제는 공직사회가 얼마나 여기에 공감을 얻고 동참할지 앞으로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구면 경기 메트로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화성 문화원장을 맡고 있는 고종석 원장, 4년 전 문화원장의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됐는데요. 당시 선거에 출마하면서 자신의 최종 학력을 중졸인데도 불구하고 고졸이라고 부풀려서 허위 기재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는 소식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고 원장은 사실을 시인을 하고 있지만 이게 공직선거법도 아니고 사회단체장 선거인데 최종 학력을 허위 기재했다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달로 예정돼 있는 이 차기 문화원장 선거를 통해서 재선에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서 눈총을 사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천판 일면 종합면 상자기사 보시겠습니다. 프로야구가 한창인데요. 이 프로야구 인천 SK 대 광주 기아전이 열리는 오는 12일 인천 SK 행복 드림구장에 가시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기리는 기림 행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 싣고 있습니다. 8월 14일이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인데요. 이날을 기려서 12일 인천에서 SK 구장에서 마리몬드 행사가 열리는데요. SK 와이번스 선수단 전원이 이 마리몬드 특별 콜라보 유니폼을 입은 채 경기에 출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구장 일루 복도에 위치한 이 스포츠 아트 갤러리 그리고 외야 그린존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실상을 알리는 역할을 해줄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될 예정인데요. 이곳을 지나는 이 관람객들은 소녀상 옆에 놓인 긴 의자에 앉아서 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공감하고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일보 주요 기사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인천일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가을로 접어든다는 입추입니다. 하지만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우리를 무더위에 지치게 하고 있죠. 이슈 토파보기 오늘은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시원한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천항이 모항인 대한민국 최초 쉐빙 연구선 아라온호가 지난달 19일 인천항을 출항했습니다. 바로 북극 탐험에 나선 것인데요.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여정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지연구소 신영철 정책협력부장 모셨습니다. 신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지난달 인천항을 출발해 이 북극으로 향한 아라온호 어떤 배입니까? 네, 아라온호는 우리나라 최초의 쉐빙 연구선, 글자 그대로 얼음 바다를 깨고 다니는 과학조사선입니다. 남극과 북극의 얼음 바다에 떠 있는 연구소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 연구가 아라온호의 가장 큰 사명이지만 다른 일도 합니다. 예를 들면 장보고 기지를 지을 때 기지를 지을 자재를 실은 화물선 앞에서 길을 열어주기도 했고요. 남극 바다의 어선이 얼음에 갇혀서 곤경에 빠졌을 때 구조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아라온이라는 이름은 공모 과정을 통해 국민들이 지어주셨습니다. 전 세계 모든 바다를 누벼라 하는 의미와 기대를 담아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아라온호의 항해 일정, 여정도 궁금하거든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아라온호는 남극 연구 항해를 마치고 지난 5월 돌아왔는데요. 국내에 정박해서 재정비와 휴식의 시간을 갖고 지난 7월 북극 연구 항해에 다시 나섰습니다. 오는 9월에 다시 국내로 돌아와 항해 준비를 하면 10월에 남극 장보기지 물자 보급과 남극 연구 항해를 위해 떠나도록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지금 아라온호는 북극해에 이미 들어섰고요. 북반구의 이상기후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77일간의 북극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네, 77일간의 북극 여정. 이번 북극 연구 항해, 이 아라온호 취항 이후에 9번째 북극 항해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번 연구 항해에서는 주로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까? 네, 이번 연구 항해는 북극 공해상에서 두 차례 나뉘어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항차에 참여한 연구진은 해빙이 가장 빠르게 수축되고 있는 해역에서 해빙 면적과 두께의 변화, 그리고 그 배경 원인, 또 생태계 변화 양상을 관측하고 이 정보를 토대로 해빙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북극해 환경 변화 통합 관측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항차의 연구진은 북극 바다 밑에서 일어나는 메탄 수화물 방출 현상을 연구합니다. 아시는 대로 메탄 수화물은 미래 자원이 될 수도 있고 강력한 온난화 유도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시베리아 해저에서 과학 탐사를 통해 메탄가스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배출 양상과 농도를 분석해서 지구 온난화와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것이 이번 항해의 목표입니다. 북극 항로 개척은 우리 정부의 신북방 정책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와 더불어 북극해 수산자원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합리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도 함께 병행할 계획입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그런 연구 항해를 떠나게 된 거군요. 이 남극엔 세종 기지가 있고 또 장보고 기지가 있고요. 북극엔 다산 과학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북극 다산 과학 기지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북극 다산 과학 기지는 지난 2002년 4월 노르웨이령 스발바드 군도에 위치한 니알슨 과학기지촌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니알슨 과학기지촌에는 독일, 노르웨이, 영국, 중국 등 10여 개국의 북극 과학기지가 위치해 있고 현재 우리나라는 필요할 때마다 연구진이 방문하는 비상주 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철인 6월에서 9월 사이에 60여 명의 국내 연구자들이 하계 연구 활동을 위해 다산기지를 찾고 있습니다. 다산기지에서는 북극해 해빙 분석을 통한 기후변화 연구, 대기 관측 연구, 우주와 고층대기 환경변화 연구, 해양과 육생 생태계 모니터링, 그리고 극한지 유용생물 자원 연구 또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쉐빙연구선 아라온호와 북극 다산과학기지, 또 남극 세종기지와 장보고 기지를 총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극지연구 심장부인 극지연구소가 바로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둥지를 틀고 있는데요. 이 300만 인천 시민의 자부심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인천 시민들께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극지는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땅이고 지구의 미래를 미리 들여다보는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극지연구는 우리 경제 규모에 맞는 국제사회의 기여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미래 대한민국의 국운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또 다른 선진국들도 극지연구에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입해서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이유가 되겠죠. 모든 국민, 특히 300만 인천 시민들의 관심과 격려가 우리 극지연구의 발판이 되고 걸음이 될 것입니다. 많이 아껴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서두에서 이 보기만 해도 시원한 곳으로 안내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국내에 있는 분들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현장에 있는 북극 탐험에 나선 아라온호에 있는 연구진들은 얼마나 극한의 추위 속에서 고생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슈 톱파보기 지구온난화의 연결고리를 찾아 북극 탐험에 나선 쉐빙연구선 아라온호의 여정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말 주신 분 국지연구소 신영철 정책협력부장이었습니다. 생생정보알려부 날씨 정보입니다. 어느덧 계절이 가을로 접어든다는 절기 입추입니다. 절기가 무색하게 폭염의 기세는 꺾이지 않고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인천, 수원, 용인 35도, 의정부, 평택 34도를 보이겠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정보입니다. 바람은 서해 중부 앞바다 초속 2에서 6m, 물결은 최대 0.5m로 일겠고 서해 중부 먼바다 초속 3에서 6m로 불며 물결은 최대 0.5m로 일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마음의 창을 항상 열어두어라.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리처드 닉슨. 이상 생생정보 알려배웠습니다. 지금까지 8월 7일 화요일 인천일보TV 뉴스였습니다. 저희는 더욱 준비해서 알찬 소식으로 내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